안녕하세요. 한의사 박진영입니다. 자, 오늘은 척추의 건강과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번에 설명드렸던 골반을 낮추자, 요추 전만을 만들자,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은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자 해요. 요즘 너무 어려운 세상이죠. 중학생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여기 저희 같은 어른들이서 살았으니까, 삶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느꼈으니까, 오늘 내일 죽어도 원이 없겠지만, 요즘 피어나지도 못한, 정말 어린 생명들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어떤, 좀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그런 것들에, 가장, 좀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우울증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제가 정신과 의사도 아닙니다. 정신과 전문의도 아닙니다. 한방. 하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 저도 우울증 환자들도 많이 보니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흔히 마음의 감기라고 하죠. 우울증 누구나 지나갈 수 있다. 저도 거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청소년들의 항우울제 약, 향정신과 약이 점점 더 복용이 굉장히 증가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항우울제 또 향정신과 약들은 어떻게 보면 합성으로 마약이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 장기적인 부작용은 뭡니까?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 우울감이 증가해요. 우울증을 없애려고 약을 먹는데 우울감이 증가한다. 또는 신부전, 또 간 기능 저하, 또 뇌신경 장애, 또 비만인 사람 굉장히 많죠. 또 우리 환자분 중에 이 약 먹고 거의 한 달에 30kg가 증가됐다는 사람을 봐가지고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또 그런 게 오면은 어떻게 되면 뇌의 어떤 정신적인 그런 중추신경이 조절이 잘 안 되니까 성기능 저하가 올 수도 있고요. 이게 또 심해지면은 또 폭력행위 있잖아요. 정신 욱하는 그런 성격 그런 것들이 폭력이라든가 지나가는 사람을 폭하격한다든가 그런 또 극단적인 선택, 자살 충동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가 안 좋은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덥식이라는 미드가 있습니다. 이 미드를 한번 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옥시코돈이라는 마약성 진통제, 그러니까 향정신과 약물이죠. 이 약에 대한 그런 폐해가 엄청나거든요. 단순한 처음에 통증에 투약했다가 인생이 망가지는, 또 이 약을 투여했던 의사도 본인이 스스로 자가 처방을 받아가지고 자기 몸이 망가지는 그런 과정을 아주 세세하게 잘 표현해 놨더라고요. 저도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마약에 정말 심각하구나. 한번 좀 보시고 마약에 대한 또 향정신과 약에 대한 그런 각성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겁을 주는 말을 하냐. 자, 저는 이 환자분들을 보면서 우울증이 걸린 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또 척추 교정을 하다 보니까 이 우울증도 이 척추와 굉장히 연관이 있겠구나. 그것을 발견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울하고 그냥 막혔죠. 매듭을 풀래야 풀 수 없는 가득 이 식구역입니다. 마찬가지로 실타래 어떻게 하다 보면 막 엉켜 있잖아요. 그 엉킨 걸 푸다 그 마음 이거 자를까 말까 하는 그 마음, 우울증. 자, 이것이 마음에서 오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보고요. 저는 그런데 이 마음이 얽혀있는 스타레 같이 얽혀있는 그 상황이 이 척추와도 굉장히 연관이 깊다. 제가 이 척추를 주목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아까 말씀드린 그 향정신과 약, 우울증 약을 항우울제를 우울증만이 아닌 만성, 소화기 질환, 노인성 질환, 불면증, 특히 제가 주목하는 만성 통증에도 좀 많은 게 많이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그쪽으로 하니까 뭐 잘 안 되는 경우 그냥 다 이건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그쪽으로 넘기는 정신과로 넘겨가지고 그런 독한 형 정신과 약 합성 마약을 쓰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많습니다. 보통 우울증이 걸릴 정도면은 이 골반이 보통 올라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5cm, 6cm 정도까지 올라가는 분들도 봤어요. 5cm, 6cm가 적게 보이는데요. 실제로 만들어 보면은 히프가 여기 있어도 히프가 여기까지 올라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형연하지 못한 그런 몸의 변화를 느낍니다. 이렇게 올라가니까 히프가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엉덩이가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이 안에 있는 장기가 뭐겠어요. 참 형연하지 못해. 아니 내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일단 골반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전립선에 문제가 와요. 그리고 소변도 약해지고 마찬가지로 대변, 소대변도 약해지고 기본적으로 배설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살이 찌겠죠. 더불어서 뭐 이건 좀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지만 또 어떤 그런 마약성 어떤 향정신과 약을 쓴 분들은 배변 장애가 오잖아요. 변비가 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약들 자체가 심폐 기능을 저하시키는 거예요. 각 기능에 어떻게 보면 각 장기 기능을 저하시키는 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펜타닐 많이 먹은 사람들은 변비가 너무 심하니까 장이 안 움직이니까 먹은 것이 다 오히려 토해가지고 위산으로 인해가지고 이빨이 다 빠지잖아요. 그렇듯이 어떻게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배변이 잘 안 돼요. 생리통도 마찬가지고 여성분들 생리통도 마찬가지고 남성분들 전립선 문제도 마찬가지고 대변이 잘 쉽게 잘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비도 생기고 생리통도 생기고 뭐 전립선 문제 생기고 소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것을 골반을 내려야만 이게 해결이 돼요. 여기에 대한 그런 약을 그런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런 약들이 중독이 되면은 이거 점점 더 심해지겠죠. 더 빵빵해진다고 그러고 딱 위로 올라가면 요추 전만이 무너집니다. 요추 전만 요추가 이렇게 일자 허리가 되고 오히려 요추가 호만이 돼요. 그럼 점점 이제 이런 데도 다 굳게 돼 있어요. 이런 데 굽으면 여기 보면 위입니다. 위. 만성적인 소화불량에 시달릴 수도 있겠죠. 여기는 뭐 간 수치가 올라가고 여기는 또 췌장입니다. 당뇨 올라가고 당 어떻게 보면 그 인슐린 기능이 좀 약해져가지고 췌장염 같은 것도 올 수도 있고 여기는 뭐 아까 말씀드린 폐죠. 폐 기능이 저하돼요. 숨쉬기가 답답해요. 어떻게 보면 가쁜 호흡을 쓰게 되겠죠. 이게 좀 심해지면 어떻게 되면 공황장애 갈 수도 있는 거죠. 여기는 오늘 심장이죠. 심장. 우리 그 한방에 그게 있어요. 이 우울증이 오면 우울증이라는 그런 병명보다 어떻게 보면 경계라고 했어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경충,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슴이 뛴다는 것은 물고기로 말하면 물이 없으면 푸닥푸닥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몸에 심장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고 피가 부족하면 푸닥푸닥 뛰게 돼 있어요. 이게 과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약이라든가 그런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안 뛰어도 살만합니다. 숨이 잘 안 쉬어도 숨을 쉬어야 되는데 이산화탄소 때문에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안 쉬어도 괜찮아요. 그럼 이게 치료가 아니잖아요. 점점 더 악화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점점 더 그런 것을 몸에서 원하기 때문에 나중에 숨이 안 쉬어요. 죽는 거죠.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렇죠. 자, 심폐 기능이 약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심폐 기능이 약해지면 마음이 소심해요. 이렇게 이 우울증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이 등이 굽어있기 때문에 여기 뭡니까? 라운드 숄더면 라운드. 당연히 라운드 숄더 되고 그러면 목 디스크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목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손발 뻐근합니다. 손발 저리죠. 어디 병원 가면 목 디스크로 해요. 이거 환장할 일이죠. 풀어낼 수 없는 이 우울의 상태가 되는 거죠. 당연히 머리 앞쪽으로 가면은 두통, 눈의 통증, 눈에 어떤 뭐 결막의 이상, 눈에 뭐 안구 건조증이 있죠. 귀
코입니다. 그냥 코도 꽉 막히고 귀도 윙이 울리고 뭐 이명 증상, 난청 증상도 볼 수 있는 1번은 아까 말씀드린 뇌하고 눈의 상태, 경추 7번 너무 튀어나오면 뇌로 바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척추의 모형을 가지고 잠깐 설명해드렸어요. 일단은 올라간 골반이 문제다. 너무 골반이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골반 자체가 내장 장기를 어떻게 보면 닫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올라가가지고 틀어지거나 그러면은 내장 장기가 쪼그라지는 게 있죠. 내장 장기도 좀 편안해야 나도 뭐 일도 하고 재밌게 살죠. 그냥 찌그러져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제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울증의 시초가 될 수 있겠죠. 올라간 골반이 가장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이제 베이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심해지면 짜부러진 거죠. 허리가 짜부러지는 그 자체가 일자허리라든가 요주 후만 때문에 더 심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상부 흉추가 구부러지게 되는 거죠. 구부러져 가지고 심폐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울러서 이 경추도 어떻게 보면 일자나 거북목이 되는 거죠. 이 상부 흉추에서 그냥 거북목이 이제 형성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일자 허리나 뭐 역시자 경추를 가진 분들은 정말 삶을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이 자체가 전부 다 척추, 골반과 척추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런 증상 자체가 우울증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우울증이 꼭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척추의 구조적인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일 수도 있다.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저 또한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 척추의 구조를 바꿔주니까 우울증이 좋아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고 제가 경험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심폐 기능이 약화가 되는 거죠. 심폐 기능이 약하면 소심해지고, 그렇죠. 온몸의 심장에서 피를 못 보내주니까 당연히 머리도 아프고 뇌에서 야 피 보내달라 그러니까 어지럼증이 오고 두통이 오는 거죠. 손발 차갑죠. 나도 피 좀 보내줘. 그래 손발도 차고 저리고 다 해야 되니까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앉죠. 땀이 막 부풀어 날 수도 있는 문제. 그런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 뭐 심장이 두근대고 중충, 발한 증상, 손발 차고 저린 증상 다 여기 다 포함될 수 있잖아요. 이게 꼭 정신적인 문제가 아닌데 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또 우울증 약을 많이 드시는 분, 또 만성 통증이 있어요. 만성 통증이 있으면 당연히 맨날 아프면 우울하죠. 뭐 나도 맨날 아프면 뭐 기분 좋겠습니까? CRPS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복각 부위부 통증 중후회로 해가지고 이런 환자분들 꽤 많아요. 이 구조만 바꿔줘도 그런 게 호전이 되는 CRPS 환자분들이 있으니까 이건 한번 생각을 꼭 한번 해보셔요. 왜냐하면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요즘 의사들이 자기가 모르잖아요. 여기 맨날 아프다고 그러는데 이거 정신적인 문제 아닌가? 정신과 약으로 돌리는 경우가 꽤 많아요. 뭐 한두 달 드셨던 분들은 그걸 좀 테이핑 잘 해가지고 정상적인 그런 활동으로 돌릴 수도 있지만 몇 년 드신 분들은 정상적인 사고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뇌의 기능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미 뇌 신경 전달 물질의 흐름 자체가 완전히 약으로 어떻게 보면 중독이 되어버리고 약으로 어떤 인위적으로 조절이 돼가지고 저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그걸 연구를 해보실 거고 저는 단지 그런 분들을 아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약 오래 드신 분들 정말 치료가 어렵습니다. 뇌 자체, 뇌의 어떤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그 구조가 어떻게 보면 망가지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라가고 그러면 뭐 내장 기능이 쭈그러진 상태에서 제 기능을 발휘 못하니까 내장 기능이 약화가 되는 거죠. 소화도 잘 안 된다. 여성분들 뭐 생리 불순이다, 생리통, 뭐 변비, 뭐 어떤 분들 뭐 설사도 있겠고요. 그 내부 장기의 변화도 구조적 문제죠. 제가 볼 때는 구조적 문제가 더 많았으니까 일단은 구조를 먼저 해보고 안 되면은 그쪽으로 넘어가는 게 그게 순서시지 않겠습니까? 모른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알았다면은, 그렇죠? 알았다면 이게 먼저다. 이거 해보고 이거 뭐 척추 바로 세운다 해가지고 뭐 우리 몸에 마이너스 되는 것은 없잖아요. 플러스면 플러스가 됐지. 일단 해보고 참 안 되는 것들 넘어가도 늦지 않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정말
가슴이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어린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 젊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과 향이죠. 향이 아니라고 향 정신과 약보다는 척추를 바로 세우는 것이 먼저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어떻게 보면 그 병의 변화죠. 이런 뭐 우울증으로 나타났던 뭐 내장 기능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던 심폐 기능이 약화됐던 뭐 만성 통증이 나타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 뭐냐? 그렇죠? 일단은 척추 공간이 좁아지는 거죠. 신경이 잘 흐르지 못하는 거죠. 신경이 흐르지 못하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경이 먼저 간 다음에 신경은 전기신호로 갑니다. 전기신호. 빨리 간다. 전기신호. 찌릿하게 가죠. 간 다음에 따라서 혈액이 그 다음에 가요. 신경이 간 다음에 혈액이 가는 거죠. 자, 혈액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혈액 속에 산소와 영양분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 장기, 각 세포의 기능이 약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척추 공간을 늘려주면 신경 흐름이 잘 순환이 잘 되겠고, 신경이 흐름이 잘 되면 피가 잘 가겠죠. 피가 잘 가면은 신경 산소와 영양분이 각 세포, 각 장기에 잘 가가지고 각 장기의 기능이 활성화된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다 이거죠. 이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기쁨입니다. 뇌와 척수, 뼈골 아닙니까? 물론 여기 뭐 우리 척추에 있는 뼈골, 뭐 이런데 다 뼈골 다 포함을 합니다. 그 정의 바다가 뇌라고 했으니까 뇌 척수 이게 충만하면은 장입니다. 장수 씩씩한 장수 기가 씩씩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정신이죠. 신이 명. 정신 맞다 이거죠. 정신. 여기서 이 기는 저는 항상 말하는 것이 뭐냐면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에서든 척수에서든 신경 전달 물질이 활발하게 막 왔다 갔다. 저 당연히 정신이 맑아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건강한 상태. 신명. 예전에 우리 한민족 깽가리쳐 따다다다 신명 난다. 이 자체가 신명이에요. 뭐든지 일이 재밌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그게 신명이죠. 공부도 신이 나서 신명 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건강해야죠. 우리 가족이 건강해야죠. 자, 그러면은 우울증의 상태는 뭐예요? 우울증 상태. 정. 같은 정입니다. 정. 뇌와 척수, 뼈골이 허하다, 텅 비었다. 뇌나 뭐 척수나 뭐 제대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경 전달 물질이 작아지게 된다. 이러면 뼈골이 빠지고 기운이 없고 신경 전달 물질이 잘 흐르지 않으니까 신불명의 상태, 정신이 막지 못하는 상태, 이게 바로 우울증인 거죠. 이게 심해지게 되면 또 공황장애도 오는 거고. 자, 그렇죠. 요즘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그런 관심도가 너무 높아요. 높은 만큼 또 그런 우울증에 대한 약, 뭐 향정신과적인 그런 약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로 좀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척추를 바로 펴고, 자,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합성할 수 없잖아요. 햇빛을 봐야 됩니다. 정말 요즘 너무 날씨 좋잖아요. 따뜻한 햇빛을 받으면서 적당한 본인의 많은 운동을 하면서 이 척추의 건강을 항상 생각해서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된다. 그런 어떤 사회적인 운동이 되었으면 저도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브랜드는 바로 여러분의 건강한 척추입니다. 감사합니다.